안녕하세요, 돌다리입니다. 날이 갈수록 검증을 통해 뜨거운 인기를 누리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비트코인. 그런데 비트코인이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숨은 조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가며 소리소문 없이 몸집을 키워가고 있는 종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비트코인 캐시입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비트코인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하드포크라는 과정을 통해 탄생한 코인입니다. 사실 비트코인은 근본 중에 근본이 되는 코인이지만 이 말이 곧 문제가 없는 코인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죠. 비트코인이 세상에 처음 탄생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1거래 블록 사이즈를 1MB로 한정했습니다. 거래 블록 사이즈가 제한이 되어 있다는 의미는 곧 일정 시간 동안 처리할 수 있는 거래의 횟수도 제한이 된다는 의미죠. 사실 이러한 블록 사이즈 1MB 제한은 많은 제약을 통해 외부로부터의 공격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지만 거꾸로 확장성에는 큰 장애가 됩니다. 과거에는 크게 비트코인을 통한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었지만 최근에는 비트코인을 통한 거래량과 트랜잭션이 증가하면서 거래 처리 시간이 상당히 지연돼 버리는 문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채굴자들로 하여금 지급되는 수수료를 높여 거래 확인 속도를 높여보려고 했지만 소액으로 거래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높은 거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1만원짜리 물건을 구매하는데 수수료는 15,000원을 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너무나도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는 비트코인 안에서의 단점 보완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재미있는 건 DCG 그룹에서도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안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기존에 제시됐던 세그윗 제안으로는 완벽한 비트코인 프로토콜 내부에서 블록 사이즈를 2MB 정도로 늘려보고자 하니 한계성을 크게 보완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블록 사이즈를 8MB로 늘리는 방안으로 우지한이 이끄는 중국의 채굴 업체들을 필두로 하여 비트코인 캐시가 탄생하게 되죠. 8MB의 비트코인 캐시는 거대한 블록 사이즈로 더 많은 트랜잭션과 거래 내역을 다룰 수 있었고 비트코인보다 낮은 수수료 책정과 더불어 확장성을 키워나가기에 쉬웠죠. 그리고 2018년에는 하드포크를 통해 비트코인 캐시의 최대 블록 크기가 8MB에서 32MB로 대폭 상향하는 데까지 성공합니다. 이렇게 대망의 프로젝트로 승승장구할 것 같던 비트코인 캐시도 사실은 중간에 비트코인 SV와 최근에 비트코인 캐시 ABC를 통한 두 번의 하드포크를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를 대항하기 위한 비트코인 골드 등 비트코인 캐시는 탄생과 더불어 굉장히 많은 대항 세력이 생겨났죠.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옵션들이 많이 태어났다고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CG의 자회사인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의 포트폴리오에는 비트코인 캐시만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GDLC를 제외한 코인 중에서는 네 번째로 가장 많은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재미있는 것은 전에 XRP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에서 다루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서 GDLC 상품 목록에 한 번 더 언급이 되는 코인이 있다면 해당 코인은 검증받은 코인으로 봐도 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GDLC 안에는 비트코인 캐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포트에 기재되어 있는 코인들도 검증을 받은 코인이지만 GDLC에서 한 번 더 언급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운용할 만큼의 검증의 검증을 거친 종목들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중요합니다. 위에 GDLC 리스트를 잘 기억하신 뒤에 아래의 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2021년 2월 6일자 뉴스입니다. 미국의 결제업체 페이팔이 암호화폐를 사고 팔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한 후 처음으로 분기 실적을 공개했다. 페이팔은 2020년 11월 미국 이용자 3억 5천만 명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를 매매할 수 있게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 자,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가 운영하고 있는 GDLC의 포트와 페이팔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대상이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본래 GDLC에는 XRP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중첩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페이팔은 일론 머스크가 세운 X.com이 인수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네, 최근에 비트코인을 테슬라에서 어마어마하게 매수해서 이슈의 중심이 된 그분이시죠. 다음에 일론 머스크와 베리 실버트를 주제로 한 영상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월 15일, 그러니까 이전의 뉴스가 2월 6일자라는 것을 생각하면 일주일 뒤에 바로 나온 거죠. 애플페이를 통해 비트코인 결제가 가능할 전망이다. 비트페이 지갑 앱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달러페어, 스테이블코인, USD 코인, 제미니 달러, 팍소스 스탠더드, 바이낸스 USD 등과도 연동된다. 비트페이는 다음 달 말까지 구글페이, 삼성페이에도 비트코인 결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자, 그런데 비트페이 뒤에 누가 있냐면요,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의 모회사인 DCG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페이를 설치하신 분들은 보실 수 있겠지만 아래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한 대표 코인들은 위에 있는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XRP, 더지입니다. 이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비트페이는 당연히 DCG가 배후에 있으니까 비트페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뭐가 있는지 중요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애플페이와 삼성페이의 확대를 책임지고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트페이 서비스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단순히 DCG가 지원해서가 아님을 또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제의 대명사인 마스터카드 관련 뉴스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마스터카드가 가상자산을 지원한다는 뉴스인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마스터카드는 수요일에 네트워크의 암호화폐를 가져올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회사 공식 웹사이트에서 디지털 어셋과 블록체인의 전무인 라즈 드하모드란, 이름이 되게 어려워요, 는 디지털 자산이 세계적인 결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 우리는 암호화폐의 결제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으며 마스터카드는 가상자산을 지원할 것이라고 써져 있죠. 자, 이제 아래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인데, 드하모드하라는 마스터카드가 작년에 YLX 및 비트페이와 협력하여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사용하여 거래할 수 있는 암호화 카드를 만들면서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결제 수단으로 가장 인지도가 높다고 평가하는 마스터카드 또한 비트페이와 협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DCG와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가 직접 언급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그들은 자신들의 자회사나 지원을 통해서는 뒤로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스터카드도 만약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다면 분명 GDLC나 페이팔, 그리고 비트페이에 공동으로 올라와 있는 코인을 먼저 지원할 확률이 당연히 높겠죠. 과연 그들은 비트코인 캐시를 통해 전 세계 결제 시스템을 어떤 방향으로 그리려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중첩과 DCG의 연계성이 과연 우연일까요? 위에서 살펴보셨다시피 비트코인 캐시는 비트코인과 항상 함께 붙어 다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과 디지털 커런시 그룹, 페이팔과 마스터카드, 애플페이와 삼성페이 등 결제의 대명사인 기업들은 비트코인 캐시를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할 예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코인들이 나쁘다고 언급하는 것은 아닌데, 비트코인 SV나 비트코인 골드, 비트코인 캐시, ABC 등은 없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의문점을 하나 던져봐야 합니다.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가 되어 나온 최초의 코인인 비트코인 캐시에서 비트코인 SV와 ABC로 또 하드포크가 되어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한편으로는 하드포크 되어서 탄생한 코인들이 더 기능이 좋은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 아닐까요? 이전의 모델에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혹은 의견이 달랐기 때문에 하드포크를 이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비트코인 캐시의 단점은 곧 비트코인의 단점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A라는 제품의 단점이 있어서 B라는 제품을 만들었는데 B라는 제품의 단점이 또 나와서 이를 보완하고자 제품 C나 D가 탄생한 것이라면 당연히 제품 A라는 제품에게도 그만한 타격이 가야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트코인이 정말로 타격을 입었나요? 비트코인 캐시는 제 생각에는 한편으로 비트코인이 자리를 잡고 가상자산 혹은 암호화폐로서의 심볼이 되기 위해 가는 길에 나타나는 공격들을 대신 막아주고 맞아주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단점들을 지속적으로 일정 커뮤니티나 어떠한 타 세력이나 단체가 공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비트코인 캐시가 대신 막아줌으로써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심볼로서의 자리로 자리 잡게 만들어주는 셈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캐시가 비트코인의 숨은 조력자라고 생각합니다. 가격이 오르지 않아서 대중들이 정말 많이 욕을 하고 있는데, 항상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대중은 가격에 그 가치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 가치를 표현하는 것이 가격이 전부일까요? 숫자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격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확신에서 비롯된 인내의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격은 이제 출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봉으로 보면 이제 시작이고 가까이서 조금 더 다가가서 관찰만 해도 천천히 저점을 올려가면서 우상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최고점에서 현재의 시점까지를 떨어진 가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투자자는 기회의 공간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출발도 하지 못했고 비트코인의 조력자와 같다는 의미는 거꾸로 해석하면 비트코인이 자리 잡고 결제가 원활하게 되는 시대가 도래할 때 비트코인 캐시의 본격적인 가치가 부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금덩이를 가지고 편의점에서 결제를 할 수 없듯이 비트코인 캐시는 결제를 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캐시, 즉 현금과도 같은 존재로서 자리 잡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는 총 발행 한도가 비트코인과 동일한 2100만 개이며 작년 2020년 4월 첫 반감기에 돌입하였습니다. 블록당 채굴 보상이 12.5개에서 6.25개로 줄어들도록 설계되어 있다. 지키씨와 마찬가지로 작년에 첫 반감기에 돌입한 비트코인 캐시입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비트코인이 세력들이 원하는 어떠한 지점에 도달했을 때까지는 비트코인 캐시를 비트코인을 위한 샌드백으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최근 비트코인 대량 매수와 CBDC 등의 뉴스들을 살펴보면 그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매스컴에서는 부정적으로 휘두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글에 비트코인 캐시만 검색하여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좋지 않은 평들을 주로 이루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작년 2020년 11월 16일에는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에서 비트코인 캐시 트러스트가 관리하는 자산 가치는 암호화폐 자산이 나눠지면서 160만 달러의 손실을 봤다고 보도하고 있죠. 심지어 최근의 기사를 보시면 저번 달 2021년 2월 15일자 기사인데 비트코인 캐시가 시가총액 10위권에 다시 진입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AMB 크립토는 14일 비트코인 캐시 해시율이 크게 떨어지는 등 가격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보도했다. 해외도 보시면 2021년 2월 20일 OK코인에서 비트코인 캐시와 SV를 새로운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상장 폐지한다고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정말 비트코인 캐시가 비전과 전망이 없고 망할 코인일까요? 2021년 3월 뉴스를 보시면 라쿠텐의 고객은 이제 쇼핑에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의 지갑 보유로 라쿠텐 페이 계정을 원활하게 로드할 수 있습니다. 라쿠텐 페이는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모바일 결제 앱으로 다양한 대형 및 중형 소매점에서 지원됩니다. 밑에 보시면 맥도날드, 미스터 도넛, 패밀리마트, 세븐일레븐 등등이 있죠. 일본 전국에서 이제 지원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라쿠텐이란 기업은 아시는 분은 아마 아실 건데 일본의 온라인 마켓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아마존 재팬하고 라이벌이라고 할 정도의 굉장히 거대한 기업입니다. 이러한 기업에서 비트코인 캐시를 채택한 이유도 생각해 봐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에서 라쿠텐 페이를 통해 전국의 모바일 결제가 가능한 장소에서 활용 가능하다고 언급되었던 것처럼 삼성페이나 애플페이에도 확정이 된다면 한국의 전국 삼성페이나 애플페이가 사용 가능한 모든 곳에서 비트코인 캐시가 통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바이비트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가 거래하는 근황을 보여주는 데이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를 보시면 저렇게 암울한 뉴스가 널렸는데 왜 그들은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걸까요? 카테고리란에 30 days change를 보시면 수량이 증가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한 달 전이면 OK코인에서 상장 폐지한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죠. 이 부분은 플립사이드 크립토에서 책정한 코인에 대한 평가인데 847점으로 A랭크에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 분석가들의 집합체인 플립사이드 크립토에서 A랭크를 줬다는 것은 아무리 기술적인 부분이 미흡하다고 언론에서 보도를 하지만 기술적인 부분을 포함한 시장 성숙도와 이용자들의 활성화 정도 모두를 A랭크 이상, 즉 검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인 3월 14일자로 올린 트위터를 보시면 비트코인 캐시 트랜잭션, 즉 거래가 비트코인을 넘어섰다고 보도하고 있죠. 교차된 지점은 2월 말쯤이겠네요. 매스컴으로 전달되는 보도 내용과 달리 뒤에서 그리고 데이터적으로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트랜잭션이 비트코인을 넘어섰다는 건 비트코인 캐시의 이름에 걸맞게 거래에 초점이 맞춰진 부분을 일부 달성했고
어쩌면 정말 비트코인이 자리를 잡게 된다면 비트코인 캐시가 본격적으로 빛을 발하는 날이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비트코인 캐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때까지 계속 가격적인 기회를 바라보지 못했던 비트코인 캐시, 특히 주변 사람들과 언론, 그리고 몇 번의 하드포크 등을 통해서 굉장히 인식이 좋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저희에게 직접적으로 접하게 되는 정보들이 전부 사실일까요? 그들이 전 세계의 결제 시스템을 바라보면서 비트코인 캐시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세상은 과연 어떤 세상일까요?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지만 본 영상은 어떤 특정 종목에 대해 매수를 장려하는 영상이 아니며 투자는 본인의 확신에서 비롯된 인내의 기간이고 결국 본인의 선택과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